고려시대 무역 볼게요. 고려 전기에는 사무역이 쇠퇴하고 공무역이 발달을 해요. 그랬다가 원간섭기에 사무역이 다시 활발해집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라하대 사무역이 성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장보고의 난이에요. 그래서 고려 전기에 장보고의 난을 겪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사무역이 성행하면 저렇게 난도 일어나고 피곤하구나. 그러면서 사무역을 좀 억제하고 대신에 공무역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원간섭기에 가면 사무역이 다시 활발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국제무역항은 예성강에 있는 병란도예요. 이 아라비아 상인이 코리아라는 이름을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황해도 예성강은 고려 수도 개성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려시대의 무역항이 되는 거고요. 통일신라 때 무역항은 수도 옆에 있는 울산항이에요. 근데 이게 중국이랑 저희가 교류가 많잖아요. 근데 울산항은 일본을 바라보고 있는 동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해에 있는 항구가 필요해서 영암이랑 당항성이 이제 통일신라 때 항구로 좀 발달을 한다. 고려시대 해상 무역로 볼게요. 자, 북로를 보면은 이 처음에는 예성강, 여기 예성강에서 그 옆에 있는 황해도, 장산곳이 황해도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장산곳을 거쳐서 덩저우, 우리 옆에 있는 여기가 덩저우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이제 북로예요. 그랬다가 고려 초기에는 이렇게 북로를 이용을 했는데 이제 송나라가 이 거란 여진에 밀리면서 이 남쪽, 여기 양쯔강 있는 데로 송나라가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송나라랑 계속 교역을 해야 되니까 이 북로가 아닌 남로를 개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개경, 병란도에서 군산도라고, 여기 군산관이 여기 이렇게 서해에 있는 데잖아요. 여기 군산을 거쳐서 민저우라는 데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민저우라는 걸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도 나왔으니까 병란도에서 군산, 여기를 거쳐서 여기 민저우로 가더라. 그래서 이게 남로가 되는 거고, 송나라가 남쪽으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제 주 무역로가 되는 거죠. 남로가. 송나라가 남쪽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북로는 덩저우로 가고, 이 덩저우는 우리 산둥반도고 우리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 옆에 있으니까 북로는 바로 덩저우로 간다. 이건 쉬워요. 근데 민저우, 남로로, 남성으로 시대에 남쪽으로 가는 이 민저우라는 항구, 요게 좀 약간 낯서니까 요렇게 생각을 할게요. 남로는 민저우라는 데로 가는데 이 민저우를 밑저우라고 외우면은 밑이라는 게 한참 밑이잖아요. 남로가. 이 송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 남로라는 걸 개설을 한 거고, 그래서 민저우라는 거는 밑저우다. 민저우, 밑저우 글이 비슷하죠. 그래서 민저우는 밑저우라고 생각하셔서 한참 밑에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남로는 민저우라는 데로 간다. 이렇게 외우세요. 북로와 남로 특징을 보면 북로는 거리가 짧죠. 그리고 남로는 한참 밑으로 내려가니까 남로는 거리가 길고, 남성시대에는 남로가 주 무역로였다. 고려시대 수출 수입품 볼게요. 일단 무역의 기본은 후진국일수록 원재료를 수출하고 가공품을 수입을 하겠죠. 대성무역부터 보면 고려가 수입하는 건 가공품 중에서도 고퀄의 가공품을 가장 선진국인 송나라에서 수입을 해요. 그래서 비단이라든지 약재라든지 서적이라든지 다 굉장히 비싼 고퀄의 수입품이죠. 그리고 고려가 송나라에 수출하는 건 뭐냐? 중간 단계의 가공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삼, 약재에 사용되는 거죠. 종이와 먹은, 서적 만들 때 사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전칠기, 부채, 화문석은 이런 특산품, 고려의 특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무역 특징을 보면은 이 아이폰, 이게 고퀄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나 디램 같은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수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퀄의 제품 안에 들어가는 그 중간 단계의 가공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잘 만든더라. 인삼이나 종이와 먹이, 약재나 서적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의 가공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거란 여진과의 무역을 보면 거란 여진은 가장 후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수입품을 보면 은, 말, 모피. 아무래도 가장 후진국이니까 은 하면 캐면 나오는 그냥 전형적인 원재료예요. 그리고 말과 모피. 이 북방민족은 농사를 잘 못 짓는 대신에 사냥이 발달해 있으니까 모피가 많았어요. 그리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도 많이 키웠죠. 그러니까 은이나 말, 모피 이런 걸 고려에 수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고려가 수입을 했고요. 고려가 수출해 준 거는 식량과 농기구. 거란과 여진은 좀 후진국이다 보니까 오로지 생존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식량 만들 수 있는 농기구 이런 것만 수입하더라. 그리고 굳이 거란과 여진 중에서 구별을 하자면 거란보다는 여진과 우리나라는 교역이 더 활발했습니다. 대일무역 수입 수출품 볼게요. 이게 시험에 좀 많이 나오니까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수입품은 수은, 황, 감귤, 말이에요. 수은부터 보면 수은은 희귀품이라서 전부 다 바다 건너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수은을 들여오는 데가 아라비아랑 일본이에요. 다 바다 건너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수은은 희귀품이라서 바다 건너서 오는구나.
그래서 아라비아와 일본이 바다 건너서 우리 고려에 들어오는구나. 고려가 바다 건너서 수입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황은 일본의 유황온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일본 여행 갈 때 유황온천에 온천하려고 많이 가잖아요. 그 정도로 일본은 황이 풍부해요.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황이 많아서 황을 이제 우리 고려가 일본에서 수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감귤도 바다 건너서 잘 자라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귤 많죠. 그리고 일본에도 귤이 많았다. 다 바다 건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귤이나 수은 이런 건 바다 건너서 오더라. 그래서 감귤도 일본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으로의 수출품을 보면 인삼, 서적, 식량이에요. 그래서 인삼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품이에요. 그래서 송나라에도 팔고 일본에도 팔고 그랬고요. 자, 일본은 거란 여진보다는 발달한 나라예요. 가장 선진국은 송나라,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이 일본, 그 다음이 거란 여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거란 여진보다는 발달한 나라니까 건강에도 좀 신경을 써서 인삼을 수입해 갔다. 일본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서적은 고려의 대표적인 중개 무역품이에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서적을 수입해서 일본에다 파는 대표적인 중개 무역품이다. 서적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식량은 일본은 화산지대라서 농사짓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식량도 이제 수입해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몸에 좋은 거죠. 그래서 몸에 좋은 인삼과 서적은 머리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몸에 좋은 인삼, 머리에 좋은 서적, 그리고 식량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식량, 이렇게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라비아와의 무역을 보면 아라비아 상인은 송나라를 거쳐서 고려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와 무역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송나라 왔다가 온 김에 고려까지 왔다 가는 거죠.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래서 아라비아로부터의 수입품을 보면 수은, 향료, 산호, 호박 다 신기한 거예요. 다 신기한 거. 신기한 것들은 아라비아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려시대 상업을 보면 개경서경에 시전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다. 지증왕 때도 동시가 있었으니까 고려시대에 당연히 시전이 있었겠죠.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종 때 이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라는 것도 설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개경, 서경, 동경 등 대도시에 서적점과 약점, 주점 및 차를 파는 다점 등의 관영상점이 설치되어 있더라. 이 관영상점이라는 걸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려는 상업을 좀 육성하는 정책을 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영상점, 이게 뭐예요? 관에서 경영하는, 관에서 운영하는 상점이 있다. 국가가 직접 상업에 참여를 해서 직접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조선은 상업을 천시하거든요. 성리학의 나라니까. 그래서 관영상점은 없어요. 조선시대에는 이 관이 직접 운영을 하는 관영상점은 없었고, 이거는 좀 개방적인 나라, 고려에나 있었던 거다. 관영상점은. 그래서 이 관영상점은 고려에 있었던 거다. 이걸 알아놓으셔야 되고, 관영상점.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 책 파는 서적, 약을 파는 약점, 술을 파는 주점, 그리고 차를 파는 다점, 이런 게 있더라. 일단 고려가 활자가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만들어서 책 파는 서적점이 있었다. 그리고 뭐 약이나 술 파는 거는 인간의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니까 있어야 됐고, 그리고 차를 파는 다점도 있더라. 이게 좀 특이하죠. 서적점이랑 다점. 이 다점은 고려가 불교의 나라잖아요. 스님들이 차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걸 연상하셔서 고려시대 때 차가 있어갖고 다점, 차를 파는 다점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려시대 특징 중에 여기서 여관이에요. 국립여관. 이 국립여관이 발달을 했더라. 왜 발달을 했냐? 이 역참과 이 여관이라는 거는 원나라에서 발달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원나라가 굉장히 대제국을 건설했죠. 몽고가. 그래서 이 넓은 곳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막 왔다 갔다 이동이 많았어요. 근데 이걸 편하게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참이라고 교통편이 있어야겠죠.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역참이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려면 숙식, 잠잘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관이 발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는 역참과 여관이 발달을 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원나라의 부마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관이라는 게 고려에 들어와서 고려 때 원이 발달을 했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니까 알아놓으셔야 되고, 자, 통일신라 때 신라원 이런 게 있었다. 근데 여기서의 신라원은 신라인을 위한 사원이에요. 사원.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려시대의 원은 여관이다. 몽고인들이 왔다 갔다 대제국을 건설하고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역참, 말을 갈아타는 역참이 필요했고, 숙식할 수 있는 여관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려시대에 원이 발달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고려시대 수공업의 특징은 전기에는 관청수공업이 발달을 하고요. 그러니까 관에 소속되어 있는 수공업이 발달을 하고, 이제 후기가 되면 민간수공업이 발달하더라. 이건 조선도 똑같아요. 전기에는 관청수공업이 발달을 하고, 후기가 되면 민간수공업이 발달하는 건 고려나 조선이나 비슷합니다.